안녕하십니까.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입니다. 저는 33, 40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병원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고, 그 이후로는 책을 쓰고 5년 이상 심리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신증 병동에서 일하다가 알코올 중독과 정신증,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코올 병동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증을 겪는 사람들과 중독증을 겪는 사람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신증은 정신과 약이 있기 때문에 1951년부터 클로로프로바진으로 시작해서 1세대 약물, 2세대 약물, 그리고 주사제나 3세대 가까운 약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증은 알코올 중독에는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 계통밖에 쓰지 못하고 그냥 보조적인 것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 저신증은 약물 치료를 주로 하고 있으면서 상담과 운동과 생활관리와 재발 경고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신증은 회복률이 빠른 이유는 자기 성찰이 되고 병에 대한 약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통합적으로 관점으로 상담을 받고 운동도 하고 생활관리를 하고 병식을 가지면서 약을 잘 먹으면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독증은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등등을 얘기하는데요. 우울한 뇌에서 시작되는 것은 비슷하나 평생 관리하고 하지만 적절한 치료제가 없고 단주와 단약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재발을 하고 몸이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고 또 중독증으로 인해서 환각도 똑같이 정신증과 비슷하게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조절 능력 상실로 인해서 재발을 하면서 그 병원 생활에 들락날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중독증은 저시증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회복률이 떨어지고, 중독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게 됐을 때 첫 잔의 술과 한 번의 약으로 인해서 재발이 되고 내성 갈망 금단이라는 중독의 스펙트럼을 계속 경험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가게 됩니다. 술의 양이 늘어나는, 약이나 술의 양이 늘어나는 내성의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갈망하고 갈구하게 되는 갈망과,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술이나 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술과 약을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만 가지 핑계를 대서 그것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거짓말이 늘어나고 또 양심을 속이게 되면서 성격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20%의 우울적인 사람이 있고 80%의 성격장애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음주와 약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잘 되지 않아서 회복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정신증을 겪는 당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정신증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순수하고 야심적이어서 또 자기를 살펴보면서 상담이나 치료와 약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증이나 중독증이나 둘 다 평생 관리이지만 정신증을 겪는 당사자들은 유순하고 수능적인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양심이 있어서 그 자신의 죄책감을 느낌으로 인해서 치료에 또 협조적으로 되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증을 겪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격이 굽어 있는 반사회성이나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같은 계열의 성격을 가진 분도 있고, 여러 부분의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인해서 자기를 돌이켜보지 않고 남 탓을 하고 가족 탓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될 때 모든 병은 자기 병을 알고 또 자기 자신을 알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자기 이해와 자기 관리를 통해서 차차 회복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중독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마른 주정도 또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체크할 수 있고,
저신증으로 일어나는 재발경고 체크도 발병 전에 미리 체크를 해서 소 있고 외양간 고치지 않고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 전에도 사인이 있고 저신증 전에도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관리를 해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고 중독증의 사람들은 단약, 단주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켜나가고 만약에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빨리 자신을 회복해서 자활을 해서 다시 짧은 입원을 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 술에 대해서 자신을 테스트하지 않고 약에 대해서 테스트하지 않는 겸손함과 겸비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증을 가진 사람들도 항상 자기의 병을 관리를 하면서 재발경고 체크를 하고 자만하지 말고 병을 과신하지도 말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공통점으로 겸손한 사람과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시증이 됐든 중독증이 됐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모든 것이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체크해서 남 탓을 하지 않고 조상 탓이나 부모 탓을 하지 않고 자기를 살필 때 자기 성찰이 될 때 회복의 길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과 그리고 치료에 대한 협조적인 태도와 가족의 지지와 자기 병을 이해하는 그런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병을 알고 회복해서 회복의 과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신증과 중독증에 대한 차이를 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저신증의 회복률은 100명 중 500명 중 사이에 1명 정도는 거의 회복이 되고요. 많은 부분이 이제 회복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증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단약을 실패함으로 인해서 평생 회복률이 10,000명 중 1명이라고 할 정도로 희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단주 메시지에 나와서 단주를 성공했던 분들 중에서도 성공한 분도 있고 성공하지 않은 분도 봤지만 5년을 넘어 10년 동안 단주에 성공했을 때 좀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정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직장을 회복한 사람들도 많이 보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희박해서 저시증에서 회복되는 사람들보다 10분의 1, 20분의 1 적은 비중의 사람들이 중독에서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시증 치료보다 중독증 치료가 훨씬 더 어렵고 난해하다는 것을 병원 일을 하면서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신증과 중독증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 하루도 귀한 날 되시고 정신건강에서 꼭 회복되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날 되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